네. 노인 여가활동 네 번째, 여가활동의 문제점과 촉진 방안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노인 여가활동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노인의 여가활동에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노화가 문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 생물의 성질이나 기능이 쇠퇴하는 그런 성질을 얘기를 하죠. 노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몸의 활동이 쇠퇴되고 위축되기 때문에 여가 활동도 점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이 여가에 대한 낮은 인식이에요. 낮은 인식.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우에 보면 6.25 전쟁, 또 여러 그 시대적 사건을 겪으면서 아주 가난했던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도 이만큼 이 나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가족의 생계부양에 노력을 해왔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 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활동에 대한 준비가 취약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노인들의 경우에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준비가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가 서비스의 한계입니다. 여러 조건이 그렇게 되더라도 국가가 혹은 우리 사회가 여가 서비스를 잘 마련해 놓으면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가에 관련된 연구도 낮고 또 적합한 모형도 없고 이런 거죠.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또 정책도 아직은 여가 쪽에는 낮다는 거예요.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이 치중해 있고요. 그래서 여가복지시설이 접근성도 낮아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이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아주 변두리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그럴 촉진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네. 먼저 아까 얘기했던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노년기 때도 여가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또 여가 활동이 굉장히 노년기 때 중요한 활동이다. 라고 여가 활동 참여 의지와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인식을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와 가족들이 제공을 해야죠. 뭘요? 여가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원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우리 사회가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설이죠. 여가복지시설이 아직도 부족해요. 노인들에게는. 네. 어떤 분들은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다 노인시설만 만들 거냐라고 하는데, 네, 많으니까 그만큼 이용할 이용자도 많게 되겠죠. 네, 네 번째, 여가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교양, 문화, 학습, 여행, 봉사활동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거죠. 자, 노인 여가 활동을 하는데 무슨 전문 인력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면 우리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져 버리죠. 노인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과정, 지도사 자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런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할 때는 책임을 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여가 활동도 민간 기업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민간이 좀 참여해서 노인 여가의 다양한 활동들, 이를테면 헬스클럽이라던가, 뭐 노인 전용 여가센터라던가, 뭐 좀 고급스러운 여가지만 뭐 골프라던가, 뭐 수영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 민간이 참여해서 노인 우대 정책을 펼친다던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정책적 과제입니다. 자,
노인에게 권장하는 여가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금지해야 될 여가 활동이 있어요. 그런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님께서는 지금 89세시거든요. 근데 83세 때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셨어요.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백내장이나 생명이 있는 노인에게 교통 안내를 시킨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신호를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뭐 권장하거나 혹은 금지해야 할 세부 지침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 동기. 자, 노인들의 봉사활동, 노인들의 여가활동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삶이 더 건강하더라. 참 그런 삶이 더 행복하더라. 참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더 안정되더라 라는 그런 사례를 찾아서 언론 매체를 한다든가 광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많은 노인들이 부담 없이 이런 여가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해결 문제 볼까요? 앞서 경로당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어떤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여가로서, 여가시설로서 상당히 지역사회 복지의 거점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비를 아직은 노인들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영수증 첨부도 안 돼 있죠. 뭐 지출계획서나 품위서는 말할 것도 없이 없겠죠.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비행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네. 잘못하면 오해 살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경로당 운영비를 썼는데 영수증이 없다던가 네, 증명할 수 있는 회계를 정리를 해놓지 않았다던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찬반 토론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제3회 노인복지타운을 짓습니다. 광산구에 짓거든요. 이게 바로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법적인 노인복지관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광산구에는 왜 노인복지타운을 짓습니까? 그동안 남구, 광주 남구 노대동, 광주 북구에 노인복지타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노인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놀랄 정도로 좋은 시설이죠. 남구에 있는 빛고일 노인복지타운 한번 여러분도 시간 되면 가보세요. 이용료도 비쌉니다. 네. 그런데 광산구가 없었어요. 그러니 광산구 사람들은 우리도 만들어줘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노인복지타운을 몇십억을 들이고 운영비도 몇십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존의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여가복지를 서비스를 제공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또한 그 영역조사를 보면 광산구의 경우 충분한 노인복지시설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타운을 새로 짓는다면 이 고령화 시대에 맞아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짓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찬성하는가요? 아니면 반대하는가요? 이 부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